오늘도 미국 증시의 변덕은 계속됐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장중 다우지수를 200포인트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 심리가 우세해지면서 결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원유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보고서를 내고 산유국 감산으로 인해 현재 공급 과잉이 내년 2분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긴축의 시대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원래대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돈 뿌리기 끝 선언과 함께 경제 성장률도 낮춰 잡으면서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왕서방의 백기, 오늘은 이탈리아입니다. 내년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EU와 대립해왔었죠. 이탈리아 정부가 적자폭을 줄이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탈리아 증시는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의 원조 글로벌 랩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구글, 네이버에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유익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루 그래프가 계속 이렇습니다. 장중 동안에 이런 시소 타는 그래프가 펼쳐졌고요.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론, 여기에 맞서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나온 게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맞서면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오늘도 계속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마감 지수로 보면 다우존스만 0.2%에서 3%가량 플러스권이었고 S&P 500과 나스닥은 0.02%에서 0.7%, 0.3%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 다 제약, 헬스케어 업종이네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다이얼이라는 회사입니다. 104%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급등 종목으로 전해드렸죠. 저희 머니투데이 라이징 스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캔서 제네틱스가 오늘 57%가량 올랐습니다. 암을 정밀 진단하는 그런 업체인데 오늘 57%가량 올랐고요. 세 번째 종목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AGX 테라퓨틱스라는 헬스케어 업종인데 이 부분도 상장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7%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그리고 나스닥에 정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라이징스타에서 선정해서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추종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벤치마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0.2%가량 하락했고요. 삼성전자가 20%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트러스트 ETF 지수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상승을 후반영하면서 2.5%가량 상승, 거래량은 미미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디테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여의도의 여자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시장 흐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시장의 낙관론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온기 속에서도 그러나 경계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선 특히 하루 변동성이 계속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새벽에도 시소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마감부터 이슈 지금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만이 홀로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과 S&P 500지수 약보합권에서 S&P 500지수는 크게 변동 없는 구간에서 오늘장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흐름 엇갈리면서 마감은 됐지만 시작은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넘게 그 상승폭을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중 대화가 진전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투자 심리가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이 현재는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아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기싸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마냥 안도할 수만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화웨이 CFO 체포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줄다리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로 캐나다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전직 외교관이었고요. 이번에는 대북 사업가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점 계속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화웨이 CFO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감시책에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돌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이 이슈 계속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만 매수세가 모인 이날장이었는데요. 여기에다 미국 내부의 경기 둔화 우려, 셧다운, 브렉시트 여러 가지 이슈가 몰려있다는 점 역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경제 지표 이제 더욱더 주시해 보셔야겠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경우는 큰 폭의 감소세, 그리고 11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세, 1.6% 하락 기록한 것으로 개장 전에 발표됐다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주 마감한 미국 증시 살펴보셨고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약세 국면이 조금 더 뚜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그러나 큰 폭은 아니고요. 완만한 하락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유럽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였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자 22 쪽에서 지난 2015년부터 쭉 이어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종료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여기다 드라기 총재는 올해와 내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경제에 관해서 우려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가지는 모습이었고요. 브렉시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EU 정상이 브뤼셀에 지금 모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증시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지만 유일하게 좀 상승권에서 마감한 증시를 찾는다면 스페인과 함께 이탈리아 증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탈리아 증시 오늘 새벽에 0.5%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EU 측에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묻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범유럽 지수는 그나마 선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보실까요?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주일 내 가장 높은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중화권 증시 역시 1%대 상승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호재의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진행될 것을 시장은 점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중화권 증시 일제히 가볍게 움직였다는 점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시아 증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등락폭이 더욱더 뚜렷한 곳을 찾는다면 인도 주식시장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이 2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지만 찰지던 매물 속에 0.42%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말레이시아 증시 역시 0.7%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 어제 펼쳐졌다는 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지수 흐름 여기까지 쭉 살펴보셨고요. 환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가 오늘 장에서 최대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2 쪽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달러와의 가진 상승 그리고 유로화는 약세를 보인 뚜렷한 흐름이 오늘 나타났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주요 6대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7%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오늘 새벽에는 힘을 얻었습니다. 계속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WTI는 2.8%, 브렌트 역시 동반 상승세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가격들 쭉 확인을 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 역시 오늘 새벽에 조심스럽게 움직였고요. 마이너스 0.2%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전반적인 시장 흐름 쭉 살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이 가운데 주목받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을까요?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 하시죠. 금요일 아침 글로벌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같이 이제 대형주가 약간 꺾이고 중소형주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월가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개별주보다는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기관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E입니다. 그야말로 제네럴한 일렉트릭을 만드는 회사죠.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전기 제품. 과거 우리나라 강남의 어디 부잣집에 가면은 소니 TV와 GE 냉장고가 그 집에 있으면 이제 부유층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JP모간에서는 그동안의 비중 축소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한 단계 올려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6로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JP모간 애널리스트 스티븐 투사는 현 주가가 적절한 리스크 리워드의 비율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E가 뭐 그동안에 풍력, 태양광, 뭐 캐피탈, 그러니까 금융까지도 다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일본에서 이걸 따라해가지고 미쓰비시가 이제 가전제품으로 출발해서 금융권까지 진출을 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금산법 때문에 삼성, LG가 이제 금융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제 그런 이제 사업 다각화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JP모간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오늘 7% 상승하면서 $7 18센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P&G. 요것도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솔직히 요즘에 뭐 비누가 없어서 세수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생필품에서 고급화된 기호 내지는 이제 기능성 이런 이제 제품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P&G인데요. P&G의 경우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제 매수로 끌어올렸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생필품의 영역이 아닌 어떤 기능성과 어떤 기호품의 영역으로 확장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기대감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도 할 수 있는 생필품 업종이 조금 헤매면서 P&G도 같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고가 내지는 기호품 그리고 기능성 제품의 매출 신장을 주가에 반영해도 좋다, 이런 의견과 함께 P&G의 주가를 이제 상향해도 좋다고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P&G는 2.6% 상승했고요.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LG 생활 건강이 있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러네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조정장의 어떤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입니다. 파이퍼 제프리 증권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는 하향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제 뭐 수요가 둔화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의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능도 한 반밖에 못 쓰는데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이제 스마트폰에 고사양, 고기능 제품을 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파이퍼 제프리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은 계속 이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만 조금 내려잡으면서 저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 의견 하향의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목표가를 이제 내려잡은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애플의 이제 공급사 중에서는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는 이제 진입하는데요. 월가에서는 또 이렇게 대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기서 불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이런 관점에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